안녕하세요. 제가 한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 소설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소녀의 복수 이야기로 정말 긴장감 있고 감동적입니다. 특히 체육관 고데기 사건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고데기 사건과 같이 잔인한 일은 아니지만 친구의 책에 초콜릿 우유를 부어주는 등의 왕따 행위는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놀랍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에서 일하다가 간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추천으로 프리미엄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산속에 자리해 한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시설도 프리미엄 요양병원에 어울리게 좋았습니다. 올해의 크리미널상을 수상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돋보였으며 어르신들은 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뇌졸중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마비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치매를 앓는 분들, 그리고 자기 회복 및 재활에 집중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적 기능과 활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담당하는 병동에서 제가 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장의 주인공인 이복순 할머니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90대인 이복순 할머니는 이름과는 달리 매우 사랑스러우셨지만 협조가 조금 부족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혈압을 잴 수 있을까요? 넌 새로 온 간호사 아니냐? 이름이 김민주로구나.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살이세요? 나는 26살이지. 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는 중이십니다. 내 놈, 상황극 그만하고 혈압을 재봐라. 어이쿠, 젊은 것이 이런 상황극을 모르다니. 혈압 다시 재겠습니다. 아이고, 이봐. 제가 계속 말을 하면 혈압이 또 오르겠군요. 하루 종일 19번씩 안 자신다던데 할머니, 요령 있게 물론 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들의 놀이터처럼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심심풀이도 하며 질투도 하며 싸움도 하며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이 꺼지냐 바닷물이 넘치냐 산이 탈퇴를 하냐 어르신 바이탈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지 말고 신고식이라도 할 겸 나 배곡 주사나 한 방 놔줘요. 요새 내 얼굴이 너무 꼬치꼬치래. 어르신 배곡 주사는 임상적 안정성이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 오더 없이 제가 놔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생긴 거 순하게 생겨가지고 성격은 까탈스럽네. 알았어. 대빵 할매는 키가 작고 얼굴이 새까만 데다 쭈글쭈글까지 해서 인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오른팔과 왼팔 충직한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세 분은 사인실을 3명이서 함께 쓰고 계셨는데요. 사실 혼자 사용하는 1인실이 편하기는 해도 적적하니까 말동무가 있고 1인실보다는 훨씬 넓은 사인실로 옮길 것 같았어요. 대빵을 매화 시녀들은 각자 좋아하는 빨강, 핑크, 보라색 조끼와 바지를 아래 위로 즐겨 입으셔서 저는 속으로 붉은 여왕, 핑크 공주, 보라돌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어요. 그만큼 외모부터 인상이 강렬하고 압도적인 분들이셨죠. 어떨 땐 자기들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에 파란 스카프를 메고 로비를 활보하기도 했고요. 똑같은 곰돌이 지비채로 장식한 크록스 실내화를 신고 자기들의 친목을 자랑하시기도 하셨어요. 대빵 할매가 이거 진짜 시원해서 좋다 이쁘지 하면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우리 아들한테 나도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아유 나도 주문해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똑같은 제품으로 입고 드시고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단체복처럼 입고 먹고 사는 것만 하셔도 좋을 텐데 하루라도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지 새 할매가 모였다 하면 뒷담화는 물론이고 앞담화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 흉의 재산 자랑 자식 자랑이 끝이 없으세요. 핑크 공주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아들은 박사고 딸은 교수래요. 보라돌이는 남편이 2집 살림을 했고 아들은 대기업 상무 다른 교사랍니다.
대빵 할매 남편은 돌아가실 때까지 바람을 폈고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병원의 이사장이라네요. 어쩐지 다른 어르신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남편 형과 자식 자랑이 끝나면 다시 손주 자랑 배틀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전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귀세 닥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며 새 할매의 레퍼토리를 줄줄 외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 요양병원에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해요. 신규 할머니는 무릎 연골 파열 수술을 받고 재활과 회복 관리를 위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매우 우아하고 예쁜 외모에서 섬세한 태도까지 갖추고 계셔서 요양병원 안의 할아버지 분들도 한눈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저는 여자지만 부드럽고 우아한 일상에서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닌 자족 할머니에게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활동 시간에 현빈 할아버지를 추켜 세운 교장님이 출연하셔서 할아버지와 자족 할머니가 짝이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무도회에서 가면을 만들던데 자족 할머니는 화려한 귀족 가면을 색칠하고 계셨고 현빈 할아버지는 신비로운 새카만 조로 가면을 만드셨어요. 그때 자족 할머니가 현빈 할아버지에게 심리 테스트 해볼래요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그리고 둘 중 어떤 가면을 선택할지 물어봤어요. 1. 곰돌이, 미에로 3. 귀족 가면 4. 하회탈. 4가지 가면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보세요. 무도회에 간다면 예쁜 귀족 마스크를 써보세요. 귀족 마스크를 선택한 당신은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하기 어려워해요. 대빵 할매가 핑크 공주 마스크, 보라돌이가 피에로 마스크를 선택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에로를 선택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회탈을 선택한 사람은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일까요? 선택했다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차갑다고 아이두가 그래요? 이거 하나도 안 맞네. 안 그래 하면서 씩씩거리며 시녀들을 거느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핑크공주와 보라돌이가 얼른 맞장구를 치며 따라가더라고요. 머쓱해진 현빈 할아버지가 갑자기 본인이 색칠한 가면을 싹 쓰더니 샤워기 할머니에게 갑자기 농담을 던지셨어요. 무도회 가면 쓰고 무도회 가면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평소 리더십은 있지만 농담을 잘 안 하시는 분이 던진 농담에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히셨어요. 자기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무도회 가면을 쓰고는 무도회가 열린다면 언제든지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현빈 할아버지는 자욱이 할머니만 좋아하고 저기 할머니도 마음이 있는지 두 분이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두 분이서 산책로를 걷거나 텃밭에서 상추를 솎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르신들 물건에 네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바람에 날렸는지 무심결에 흘렸는지 자욱의 할머니 이름을 적은 스티커가 현빈 할아버지의 옷자락에 붙어버렸지 뭐예요. 할아버지 현빈은 할머니가 자기 이름표를 떼려고 할 때 웃으면서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름표를 뜯으려고 할 때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이름표가 이곳에 있나 보여요. 이름표를 뗀 채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지요.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스런 향수가 이렇게 인증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썸을 이어나가는 동안 미워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현빈 할아버지를 몰래 좋아해온 대빵 할머니에게는 자우크 어르신이 최강 라이벌이었죠. 그날로부터 대빵 할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몸을 풀고 싶게 만드는 그날에는 요양병원의 안마의자가 인기가 많았어요. 요양병원 로비와 2층 발코니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2개씩 있어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로비 안마의자에서는 TV를 보면서 쉴 수 있고 2층 발코니에서는 통유리 창문으로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었어요. 나도 지날 때마다 그 안마의자에 앉아 어깨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였죠. 하지만 그 안마의자는 매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층 안마의자는 주로 할머니들이 차지하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
자오크 할머니는 근육이 뭉쳐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지 아침 일찍부터 1층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대빵 할머니가 호흡을 가다듬는다면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바람을 쫓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그들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이에요. 어디선가 사진을 계속 찍던 나우라 도리에게 우롱을 당한 자옥 할머니는 어리둥절해져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말이 되게 지나치지 않았나요? 무례하네요. 몇 살쯤이세요? 아이고, 나랑 만장이네 친구네 친구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으로 말씀하자면 올해 92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동네 최고령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아무리 삼강오륜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겠지 않습니까? 아잇, 눈치 보고 계셨네요. 왕년이어야만 하는데 젊은이 마냥 아이들하고 새끼를 북해 들어 싸나 다 커다랭이하고. 왕따라니 그게 주제가 되죠. 특히 자옥 할머니가 카페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자, 저리 해. 진짜 못마땅해요 하면서 절로 건물이 건들면서 물론 내 반장될 시대 단면한 것 같은 눈초리가 격하게 드러날 때일수록 말입니다. 자기 사방사명의 수다거리를 만들어뒀대? 우리 자옥 할머니 이쁘지 몽산에도 소리치던 그 소리쟁이 모들. 진정 자옥 할머니 전선이 이럴 거면 꺼져버리지 뭐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보셨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얌전한 고양이와 풋도마뱀 중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했죠. 그러나 왜 그러세요? 아닌데 교장님이 앞으로 오시면서 미소를 짓고 꼬리를 흔드는 것도 어떤가요? 보낸 쪽이 모두 민망해요. 그런데도 교장님은 백년 묵은 구미호처럼 한 여성에게 홀린 채로 정말 답답하시다. 답답하시다고요? 남녀는 고분고분 행동해야겠지만 여성은 어디서든지 행실을 조심해야 하겠죠. 아휴, 산 것들이 반쪽의 법도를 알 리가 있나요? 모르면 교육을 시켜야 할 거예요. 행실이 나쁜 여성은 조리돌림이 답이에요. 안 그렇죠.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들은 처음에 대장 할머니의 시선을 슬쩍 살펴봤지만 하나둘씩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를 왕따하게 했어요. 대장 할머니와 시녀들은 간식 같은 자신의 물건을 몰래 자제하는 할머니 서랍에 넣고 물건이 사라졌다고 옮기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어디로 갔어? 내가 여기 두었는데 기베고호 할머니가 우리 방에 왔었지 뭐예요? 그래서 샤워기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두유를 꺼내며 소란을 피웠죠. 이럴 줄 알았어요. 도둑녀의 세상이 맞죠? 선할 척하면서는 뒤쪽에서 호박씨를 깎아 앉아있는 자옥이 할머니에게 도둑녀라고 하는 것도 허다했고 자옥이 할머니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 방문을 잘 안 한다는 것을 알고는 머그컵이나 치약 같은 소지품을 훔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안타까워서 마트에서 머그컵을 사다 드렸죠. 할머니, 어제 마트에 갔는데 예쁘다고 해서 하나 샀어요. 아휴, 예쁘네. 난 이미 머그컵이 필요했는데. 아이, 고마워. 어떡해. 이쁘다고 해주니 다행이네. 그럼 나중에 봐요. 잠깐, 우리 딸이 보내준 홍차가 있는데 함께 마셔요. 아니야, 간호사님은 밀크티를 좋아해. 밀크티야, 나 완전 좋아해. 이러면 밀크티 하나는 제대로 만든다. 젊었을 때 남편을 따라 영국에 잠시 살면서 즐겨 마셨던 밀크티를 손수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들었습니다. 티타임을 갖게 되면서 자옥이 할머니의 자식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핵물리학 교수로 지금은 미국 연구원이고 딸은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해외에 있어서 당장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전 밀크티가 생각나면 할머니와 함께 마시게 됩니다. 약속했지만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샀던 머그컵이 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90세이지만 너무 성가시다. 인류애가 없는 어린애와 같아. 옆을 지날 때 할머니가 넘어져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문화활동이나 단체 모임에 가면 앉는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쿠션으로 막는다.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환하게 대해주었다. 다들 친절하고 수다를 떠는데 좋아한다. 자욱이 할머니는 이렇게 전화했다. 그러고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영감이 내 목소리를 길게 듣지 않는 게 내 심장을 태워버릴 것 같아. 대빵 할머니가 미웠지만 아마도 제일 짜증나는 사람은 이사장일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그냥 다 묵인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정말 아프고 분노하고 안타깝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우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개인 사우나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양병원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울렸어요. 모두 눈을 똑바로 뜨고 무슨 일인가 하며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전소리가 나는 여자 대중욕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빨리 나와. 급해. 너만 쓰는 사우나야. 나도 좀 쓰자. 라며 외치고 있었어요. 난 급하다니까 아니야. 내가 쓰는 건 아니세요 하며 사람이 목욕조차 편안하게 할 수 없도록 괴롭혔습니다. 나태한 나는 노인 할머니의 지팡이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픈 분들이고 안정이 필요한 분들 뿐이에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위협하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얌전히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노화가 무섭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노화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써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은 갑자기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일쑤하다. 건강하고 잘 먹고 사는데도 갑자기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렵기만 하다. 나의 할머니는 나의 모범이자 존경받을 선배로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녀의 편이다. 할머니는 모범이었다. 요양병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건강하고 잘 살던 사람들도 갑자기 위험에 처하게 되곤 한다. 식사 중에 기도 폐쇄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산책을 잘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낙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다. 절대로 늙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야 한다. 어르신을 모시며 더욱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나 역시 노년의 고령이 되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늙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다짐이다. 꼬마들에게 아이들에게 늘 건강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다짐이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다양한 예상 밖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하지 않았던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르신이 의식을 잃는 상황을 대처해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어르신을 보고 즉시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구호자와 산소통 등을 준비하도록 동료들에게 요청했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신속하게 대처하여 상황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조치 덕분에 어르신의 의식이 회복되었어요. 이후에도 어르신을 자주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건너뜁니다. 하지만 몇몇 시녀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주사 제공을 요구하여 혼동을 일으켰죠. 현빈 할아버지까지 나타나 극악한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모두가 잘 지켜주고 지원하며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해주시는 자료는 몇 주 돈 안 됩니다. 달력부터 보지 마시고 번기에 보자니까 받겠습니다. 아나잔의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으니 일상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컨디션도 좋아 보이시고 간호사분이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하셨다면서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진짜로 다행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 급체하셨다고 하니 저희보다도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는 목록인데 할머니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으로서는 뭘 하고 싶으신지요? 오로지 가족과 아이를 돌보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가능성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게 해드리는 것과 실을 수 업장 때 활용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요. 아나요, 그 무리가 있어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제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정말 안 웃을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쉬고 싶네. 바로 서핑요. 바다에서는 어린애 같아. 그래서 웃으면 안 되고요. 전에 손자랑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손자가 계속 서핑을 배우라고 해. 나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손자만 서핑을 하고 나는 바라보기만 했어. 아이쿠, 그때 손자의 젊음이 부럽더라고. 그때는 즐겁게 살았지만 서핑은 도전이라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당장은 건강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버킷리스트에 적을 수 있겠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맞다. 그리고 차 안에 텐트를 싣고 바다나 계곡에서 캠핑하는 거나 하루달 인생도 다시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싶고 해보지 못한 것들 다 해보고 싶어. 내 어르신 이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출근길 지하철 입구에 귀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산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소나기 때문에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서 말 걸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요. 이제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정말 안 웃을 거예요. 우산은 함께 사용하실래요? 잠시 망설이던 부인이 고마워요 하며 제 우산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한빛 요양병원이요. 저도 거기 가는데 같이 가도 되나요?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고마워요. 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가는 날이 장마라 모처럼 외출한 그날이었는데 택시 파업이 있어 지하철을 타야 했고 내리자마자 비가 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대요. 실례지만 요양병원에서 일하세요? 네, 저 거기 간호사예요. 저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처음 뵙는데 주절주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데요. 요양병원은 무슨 사유로 가세요? 아, 제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 모시기 어려운데 너무 고마워요. 케어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내 어머니는 전문 고급 요양시설에 모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전 갑자기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의 이름이 그랬어요. 귀부인의 어머니는 자욱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닮은 점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초면인데도 말을 걸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고민을 털어놓아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모녀가 상봉의 기쁨을 나눈 뒤 제가 불렸어요. 그 간호사님이 나를 부르셔서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하셨어요. 은인이라고 할 부분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칭찬을 해서 마음이 찡했어요. 간호사님이 컵도 주시고 치약도 사주셨는데 내 부족한 부분을 보다듬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아, 내가 부주의해서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솔로할 때처럼 차를 같이 마시고 말동무를 해주시고 현재의 어르신처럼 생각도 깊고 용감하셨어요. 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경이로운 어르신인 자욱 어머니는 내가 걱정할까봐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자주 도와주셨다고만 말씀하시고 지나가셔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번에 의식을 잃으신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대빵 할머니 무리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떡하죠? 어르신의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어르신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을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어르신 방을 나올 때 어르신의 따님이 절 따라 나왔어요. 간호사님,
약은 소중한데 저의 성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따님이 조심스레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제가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였고요. 더 감사해요. 어르신이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간호사님께서 거절을 많이 하셔서 어쩌죠?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럼 대신 정말 주저리주저리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 다 말해봐요. 실은 여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최고인데 못된 어르신들이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왕따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 타겟이 돼서 우리 엄마가 왕따 당한다고 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어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큰 문제가 없으셔서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주제를 벗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표정을 보이지 않으셔서 무언가 수상한 점을 알게 되었어요. 방문을 좋아하시는데 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이상했죠. 그 이유를 이제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날 후, 자옥이 할머니와 함께 요양병원을 떠났어요. 요양병원이 조용해지고 텅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잘 지내려 했지만 어린 양심을 가진 어르신이 들어오며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이전에 왕따당했던 어르신을 계속 찾아 대론했기 때문에 어지러웠어요. 오랜만에 인류애를 잃은 것 같았고 이곳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부터 거창한 목표나 사명감이 있어서 선택했던 직업이 아니다. 본이 사직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억지로 참다가 한 달에 잠깐 행복한 월급날을 기다리는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일상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어쩌면 무대포적인 마인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간혹 그 대빵 할매의 왕따 이야기가 요양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사장의 막강한 파워로 게시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민원을 넣던 게시글 청구도 삭제됐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대빵 할머니가 살아계시네요 하며 쓰는 숨을 짓거나 자옥이 할머니와 현빈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궁금해하기도 했답니다. 요양병원은 나온 전 어떻게 됐느냐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자옥이 할머니처럼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죠. 1. 운전면허 따기 2. 영어 마스터하기 3. 운동하기 4. 연애하기 5. 가슴 뛰는 일은 무조건 도전하기였어요. 먼저 운전면허를 따고 제가 한 일은 뉴욕으로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요. 아쉽게도 저 머나먼 아메리카 뉴욕 아니고요. 대한민국 뉴욕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제 퇴직금으로는 그 어마무시한 뉴욕에 집세며 학비를 중단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승마도 배우고 필라테스도 하고 발레를 배웠지만 저에게는 요가가 더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제게 잘 맞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요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꾸준히 배우다가 강사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요가 지도자 과정을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가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가를 하면서 친해진 언니와 요가 전문 센터를 개설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요가를 배우러 온 학생들 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는 대학에서 뇌신경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명상과 요가가 뇌신경 과학적 치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 목적이기도 하지만 학습 태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요가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남자가 갑자기 속이 메스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장난을 칠까 하다가 바늘로 손 좀 따드릴까요? 라고 농담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손을 내밀어 보여드리곤 엄지손가락 지압점을 가볍게 눌러주었어요.
저는 엄지손가락도 사용하여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는 혈자리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속이 편안해졌어요. 강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강사님께 가면 그냥 웃겨. 너무 귀여워요. 여자는 남자를 귀여워한다면 끝이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집안이 훨씬 사회적으로 높았지만 책임감 있고 다정하며 유머 감각 있는 멋진 남자였어요.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집안이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 어머니는 한국 무용전공의 엘리트 출신이었고 큰아버지는 교수고 모와 외삼촌은 의사였던 거려. 집안에 들어가면 발이 채이는 사람들이 교수와 의사라니까요. 제 부모님은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남자친구와 집안 차이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완전히 이주한 상황에서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제가 그 조건에서 꽤나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여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설거지물에서 작업하는 빌딩틀. 혼자서 일하고 있는 절규 같은 작업할 때 프리랜서 특직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열거에 착잘해 피곤하고 시계매해 무슨 꼴수냐 하는 말에서도 가려울 화웨이나 커해져야 할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어디가 그렇게 좋을지라고 눈을 뜨면 이웃에만 나보면 진짜 시키엘처럼 웃어하며 기다리라는 울나를 어리다는 울어머니 아닐지 나에게 특별한 식의 이탈을 안 드는 거 안다. 그런 남녀친구는 찍고 나와 부재자리 완리 인사의 자락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남녀친구 부모님을 보러 가는 페르시능이 보는 거지보다 붙들었어요. 어떻게 잘 보이려 할까 고민된죠. 생변아 생각하도 나이가 더 많은 출타임치 안싸 싶어 당장이라도 집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나만 남녀친구 사랑과 믿음에 굳게 한다면 안흐 헐경년지 돌의 처녀 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리부터 발끝까지. 옷과 신발 모두 단정하고 얌전하게 기운지고 외호부로부터 이게 했소. 남자친구의 외할머니 댁으로 탐했습니다. 왜 외할머니 덕 안 가요? 난 여름바나 해서마다 할머니 덕에 가서 지내거든. 그래서 지금도 외할머니랑 사게 각별해 오어서 자기 하는 것이 동 같아이. 꼭 새추고 싶기 따라 추분산 외할머니가 땜으로 지레 대신 하시저수 얻은 율미황 위아그레 주속의 눈마도 외할머니야 면민 때 무조건 톡에 풀르 차소라는 신식어 있지.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내버리 만일 결혼을 반대하는 만일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설득할 비밀병기로 외할머니를 소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남자친구와 집안 차이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완전히 이주한 상황에서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제가 그 조건에서 꽤나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여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엽고 독특한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외할머니의 집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를 하려 했지만 강한 충격을 받아 날아들 뻔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놓여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났던 자옥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간호사 몇 분이 아는 사이로 보였고 부엌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니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첫 만남에 반겨주는 장면이 참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반가움을 표현하며 인사를 건네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언제나 보호해주던 간호사분입니다. 우리 엄마의 생명을 구해주셨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때 그 간호사분이 아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 씨는 옛날에 외할머니의 담당 간호사였다고.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겠다. 다들 서 있지 말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 너무 반갑다. 엄마가 태어나고 간호사님 고맙다고 거기 몇 번 찾아갔는데 벌써 퇴직했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안 좋은 말이 나왔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르신 아니 할머니가 그때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았어요. 지금도 버킷리스트에 적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그랬구만. 그랬어. 우리가 그런 걸 했지? 아휴, 옛날 생각나네. 그게 벌써 5년 전이라니 정말 세월은 한 번 빨라. 할머니의 버킷리스트가 뭐였는데?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중에 서핑도 있었는데 손자가 서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죠. 그 손자가 혹시 이 손자 맞아 그렇다고 어쩜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려고 그랬나? 아유, 신기하기도 해. 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동안 내 남친에게 내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참아나가 씨를 데리고 왔다면서 기뻐하셨고요. 내 나이와 배경만 보고 결혼을 반대하셨던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때 저는 그 간호사가 나타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마음은 꼭 한번 만나서 보답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냥 엄마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운명처럼 만날 수 있었다. 우린 인연이 있는 모양이며 그 사람이 나에게 온갖 인연이라고 생각해. 오늘 제 인연 된 자리에 온 거였어요. 걱정했던 남자친구 어머니도 만날 때 감격했지?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다정하고 기쁨 넘치는 결합 생활을 하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버킷리스트도 거의 완성됐네요. 이젠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써볼까 해 시외 할머니, 시어머니와 함께할 멋진 일을 생각하고 있어. 연락이 끊긴 현빈 할아버지를 찾아 우리 시외 할머니와 인연을 이어준다는 게 한 가지 넣어야겠어. 현빈 할아버지가 건강하길 바래. 사람 3명이 만나면 서열을 매기고 여성 3명이 모이면 파벌을 만든다고 하잖아. 여성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팀워크가 잘 되는 곳이 많아. 요양병원에서 일했을 때 겪었던 왕따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갑의 증갑 7순과 8순을 넘어 100수를 목전에 둔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돈독하게 지내며 참 좋으련만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시기와 질투, 탐욕 같은 오욕 7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과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는 어르신들 아직도 그러고 계시다면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네요. 어르신, 용서는 없어요.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대빵 어르신, 이제부터 어르신의 하루하루가 흉흉해질 거예요 라고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